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렌 플래너입니다. 오늘 진행할 클래스는요 바로 빠밤 결혼식 식순 정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틀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또 신랑 신부님들이 대체로 이 순서는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저에게 의미가 없는데 혹시 꼭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실 수 있도록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혼식 식순을 한번 바로 정해 볼 건데요. 지금 헬렌 플래너와 하실 첫 번째 관문은 이 식순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방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상의해 보시고, 부모님과 상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부모님과 상의를 하면서 이 식순들을 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례가 있는 예식, 목사님이 계시는 예식들은 제가 따로 다른 클래스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개회사라는 게 있어요. 개회사는 사회자가 지금부터 예식이 시작된다라고 알리는 순서이자 사회자 본인을 소개하는 순서고요. 또 하객분들이 조금 박수와 축하를 많이 보낼 수 있게끔 빌드업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회사는 필수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이제 예식이 시작이 되니까. 보통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헬렌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개회사는 꼭 넣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 다음에 뭘 할까요? 그렇죠. 화촉점화라는 걸 합니다. 이 화촉점화 안에는요. 양가 혼주님 입장, 점화식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요 양가 혼주님 입장은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진행을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께서 리마인드 웨딩 형식으로 신랑 부모님 입장, 신부 부모님 입장 요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는 편이세요. 그래서 요런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주님들 중 한 분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 앉은 자리에서 혼주석에서 촛대를 가져가서 그쪽에서 점화식을 하고 올려두는 방식도 할 수가 있고요. 촛대가 단상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진행을 좀 생략한다거나 아예 처음부터 켜놓고 시작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올리브 나무라고 해가지고 세레머니도 있는데 보통 야외 예식 그 불이 바람에 흔들려서 꺼질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면 화촉 점화식을 하지 않고 보통은 그런 올리브 나무나 아니면 샌드 세레머니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화촉 점화를 어느 웨딩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주님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하실 때 아니면 어머님들만 입장을 하실지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정하시면 되고요. 화촉점화가 진행되면 보통 신랑님이 입장하십니다. 요거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그럼 신랑 입장하면 누가 입장할까요? 그렇죠. 신부 입장을 합니다. 자, 신부 입장하고 뭐 여기에는 동시 입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하는 방식인데요. 신랑 입장 같은 경우, 신부 입장 같은 경우 뭐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신랑 입장할 때 아버님이랑 같이 입장할 수도 있고 신부 입장할 때 단독 입장을 하거나 아버님이랑 같이 입장할 수도 있고 어머님이랑 입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분의 상황에 맞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는 틀은 없어요. 결혼식이란 신랑 신부님에게 가치가 있는 것들로 채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동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양가 혼주님 계시지 않거나 혹은 양가 혼주님이 계시지만 같이 입장하는 거에 더 의미를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시 입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웨딩홀이 대부분 신부님이 등장하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동시 입장의 경우에는 신랑님이 먼저 로드에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해서 신부 박수 받고 내려와서 로드로 올라와 신랑님과 동시 입장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다 입장을 마쳤다라고 하면 서로 맞절을 진행합니다. 자, 이게 필수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맞절이라는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자 멘트가 이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기로 약속하는 마음을 가진 후로 우리 내빈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예를 갖추어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멘트 자체가 이 맞절이라는 순서의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 혹은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리고 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관문을 거칠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뜻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넣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맞절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혼인서약, 이건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성혼선언문. 자, 이 두 가지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혼인서약과 성혼선고는 완전 다른 건데 이 두 개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시간이고요. 성혼선언문은 판사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약을 토대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세트로 가야 되고 필수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 결혼식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서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혼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세요. 이거 굳이 해야 되나요?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두 분에게 가치가 없다면 저는 사실 그 결혼식 자체가 의미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조금이라도 신랑 신부님이 뭐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 때문에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 우리 역시 소중하게 여겨준다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서약, 성혼선언문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 혼인서약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신랑 신부님의 목소리로 서약하는 직접 서약이 있고요. 사회자가 묻거나 양가 혼주님들 중에 한 분이 물으면서 신랑 신부님이 답하는 문답 형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호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문답 서약은 주례 선생님이 계실 때 많이 진행하셨는데, 요즘에는 신랑 신부님들이 저 울까봐 서약을 직접 읽지를 못하겠어요. 저 너무 떨려서 저희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답 서약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자와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님이 서로 상의를 하신 다음에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혼 선포는 사회자가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양가 혼주님 중에 한 분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성혼 선언의 시간은 보통 15초 정도, 길면 20초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같이 하신다면 보통 짧은 덕담이랑 같이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자가 성혼선언만 진행을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덕담하기 좀 부끄러워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혼선언을 사회자가 대표로 진행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다음에 덕담을 이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예물교환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물교환은 예동도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물을 전달해주는 사람, 보통은 강아지, 반려견이나 아니면 조카 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거나 친구 아니면 친동생들이 진행을 많이 해주죠. 굉장히 좀 코믹스럽게 꾸미기도 하고, 또 나의 반려견이 달려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아들, 딸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예동을 통해서 또 예물을 전달해주는 건데요. 예물은 신랑 신부가 이 서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래오래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겠다, 기념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예물교환식인데요. 이 역시 신랑 신부님에게 가치가 있으면 진행을 하시는 거고, 없으면 생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물교환 다음에는 많이 알고 있는 뭐 덕담 순서가 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축사 혹은 축시 혹은 축가 순서, 한마디로 축하 순서, 파리 순서입니다. 그래서 축사는 뭐 신랑 신부님의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정말 존경했던 선생님들, 은인, 그런 분들이 축사 개념을 좀 주례보다는 좀 더 라이트하게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양가 혼주님들이나 좀 부모님들의 친구분이나 부모님들의 좀 중요한 분들이 축시 같은 거를 또 준비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가 순서 몇 팀이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사, 축시, 축가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인사를 진행합니다. 인사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순서이고요. 양가 부모님께 절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내빈 분들께 인사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뺄 이유는 딱히 없겠죠. 뭔가 이제 한쪽에 이제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시거나 하면 한쪽만 인사드릴 수도 있고, 양쪽 다 안 계시면 내빈 분들께 인사드리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은 아니고요. 감사 인사를 같이 곁들이기도 해요. 이제 그 신랑 신부님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뭐 이제 10명 중에 한 2커플 정도가 진행을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그런 순서고, 그 다음에 행진, 퇴장이라고 하죠. 신랑 신부가 부부로서 처음 걸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폐식.
패식은 사회자가 예식이 끝났음을 알리고 이제 사진 촬영이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필요 현장은 몇 층이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순서이자 예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식은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겠죠. 혼인서야 성혼선언도 저는 필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신랑 신부님이 곧 죽어도 우리는 혼인서약과 성혼선언은 제외하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에게 마음이 없는데 진행하는 것은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순서들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적인 식순입니다. 이건 대본 없이도 제가 술술술 나오는 순서죠. 자, 여기서 이 외에로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개회사 전에 식전 영상을 상영합니다. 식전 영상은 말 그대로 식전에 반복적으로 틀어지는 신랑 신부님의 연애 스토리를 담은 영상이라거나 아니면 웨딩 포스터나 어쨌든 식전에 반복적으로 틀어지는 영상을 식전 영상이라고 하고요. 요 중간이나 아니면 뭐 개회사 다음이나 아니면 신랑 입장 전에 오프닝 영상이라는 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닝은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요. 막 빠르게 막 전제되고 막 박수 쳐주고요. 막 함성 보내주시고요. 막 요런 느낌의 오프닝 영상을 많이 진행하시기도 하고, 혹은 식전 영상 없이 진행하시고 요 식전 영상을 여기 순서로 신랑 하객분들이 다 착석을 했을 때 상영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신랑 신부 입장 전에 혹은 화촉점화 양가 어머님들 양가 부모님들이 입장 전에 이렇게 상영을 하시는 편입니다. 보통 요거는 저희가 다 통틀어서 식중 영상이라고 해요. 식중간에 틀어지는 영상이다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게 웨딩홀도 착오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 영상, 식전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축가 시간에 축하 영상이 있겠죠. 동료분들이 뭐 결혼 축하해 막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축가를 불러주는 축가하는 친구가 MR을 틀기는 할 건데, 이 MR이 신랑 신부의 사진이 막 이렇게 상영되면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축가 영상을 또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런 영상도 있고, 인사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감사 영상, 헌정 영상이라고 하죠. 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전 영상, 뭐 오프닝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영상들은 이런 종류가 있어서 신랑 신부님들이 웨딩홀에서 주어진 본식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크를 하면서 어디에 어떤 걸 넣고 싶은지, 그리고 우선순위도 정해보면서 식순을 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보통의 결혼식 식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랑 신부가 원하는 것들은 추가가 될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가 될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그 기준이 막 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 제가 지금 미처 너무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또 신랑 신부님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한번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주례하는 경우에 또 여러 경우의 식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제가 요 다음 편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본식 플랜 제가 지금 굉장히 일상이어가지고 너무 후다닥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식장마다 그 축가 개수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각 순서에 맞게 배경음악도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음악의 길이라든지 이런 게 또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웨딩홀마다 있고, 뭐 우리가 야외 결혼식 그리고 실내 결혼식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웨딩홀 계약할 때 꿀팁으로 드렸던 내용들 중에도 좀 있어요. 뭐 본식 시간 체크해야 되고, 뭐 마이크 개수 체크해야 되고, 음향 상태 체크하고, 스크린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영상을 넣을 때 그런 팁들이 있어요. 영상을 우리가 진행하고 싶은데, 감사 영상을 진행하고 싶은데 부모님 자리에 막상 앉아서 보니까 이게 스크린이 너무 작아서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글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레이션을 직접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미리미리 하셔서 두 분이 의미가 있고 두 분에게 가치가 있어서 진행을 한 순서가 더욱더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하객분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식순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결혼 준비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셨겠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과정 자체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관점을 바꾸면 신랑 신부님들이
정말 단련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 하나가 정말 둘이 융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 같이 공존하는 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의 것을 잘 존중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외시켜 줄 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단련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해오신 여러분들 진짜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한 가정을 이루시는 거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이 결혼식 30분 혹은 1시간, 이 시간이 두 분이 온전히 축하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막 그냥 해치우고 싶으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 순서 한 순서 더욱더 의미를 담아서 진행하신다면 본식날의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객분들도 그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렬히 박수 쳐주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거예요. 한 가정이 탄생하는 날 헬렌풀의 이 클래스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정말 두 분이 이루는 가정이 늘 하늘의 뜻에 따라서 또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잘 이루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헬렌 플래너였습니다.